오토바이 막 4천만 원이라고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항상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거 살 돈으로 차를 사는 게. 그럼 또 말합니다. 차도 사고 이것도 사는 거라고. 자, 침착맨과 함께하는 오토바이 설명회, 치즈 피자맨이 만들어주신 설명입니다.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감사하게도 설명회 PPT를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탁구도 했었고 러닝도 했었고 와인도 했었고 유튜브에도 반응이 좋아요. 근데 구성상 시청자 PPT가 그 이후로 많이들 만들어주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간혹가다 하긴 하겠지만은 무분별하게 이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설명회는 한동안 좀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토바이는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좀 타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의 반대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쉽게도 타지 못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요것으로 대리만족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침착맨과 함께하는 오토바이 설명회, 만드니 치즈 피자맨. 자, 목차, 머릿말, 오토바이가 뭔데, 오토바이를 타려면 오토바이의 종류, 오토바이 안전장비 맞추며. 네, 요 정도. 자, 머릿말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경력 5년차 라이더이자 한국인 치즈 피자맨입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신 탁구, 축구, 러닝, 와인 등 한국인분들의 취미 설명회를 아주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이를 보고 감명받아 저의 취미인 모터사이클, 즉 오토바이도 한국인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PPT를 제작하게 됐고요. 청룡쇼바 선배님들과 배달의 기수 형님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터사이클의 이미지는 썩 좋지 않습니다. 양아치들이나 타는 거, 타면 죽는 것, 과부 제족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며 누군가에게 선뜻 권하기도 어렵고 당당하게 나의 취미라고 자랑하고 다니기도 곤란합니다. 이제 과부제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도우메이커라고 옛날 과부틀이라고 했습니다. 과부틀. 오토바이 보고 과부틀이라고 했어요. 과부 만드는 틀이라고. 실제로 뭐 사고가 났을 때 탄 사람들도 말을 하고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전수칙 잘 지키고 교통법규 잘 지켜가면서 하면은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미친 차가 갑자기 나한테 덮치면 교통법규 다 준수하면서 다녀도 위험한 거는 마찬가지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방감과 오토바이를 탈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쾌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터사이클이라는 취미가 위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탁 트인 지방 국도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바람을 맞으며 낭낭하게 달리는 상쾌한 기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운 취미를 침착맨님과 우리 한국인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PPT를 제작하게 됐으니 부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영화 있었어요. 다른 도시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오토바이에다가 배낭 하나 정도만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싶은 낭만 같은 게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딱 간편하게, 그죠? 몸 하나랑 오토바이랑 짐 하나 딱 이 정도. 자, 오토바이가 그래서 뭔데? 오토바이, 즉 모터사이클은 앞뒤로 있는 두 바퀴의 엔진을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탈 것을 말합니다. 최초 자전거에 엔진 붙여서 발명된 교통수단이면서 법적으로 이륜차라고 칭하며 자동차와 같이 분류되는데요. 세계 최초의 오토바이는 이제 자전거에다 이제 모터를 다른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탈 것으로 기네스에 등재된 혼다의 슈퍼커브입니다. 그 시티백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시티백이 여기서 이제 따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자전거에 진짜로 모터 달아가지고 하는 전기 자전거도 있죠. 전기 자전거는 또 오토바이랑은 또 다릅니다. 자동차와 달리 지붕 및 외벽이 일절 없고 크기도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작아서 프레임이 훨씬 적게 들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적인 배기량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배기량 1000cc를 넘어가는 대형 슈퍼 스포츠 바이크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같은 스포츠카에 필적할 수 있는 가속력을 뿜어냅니다. 물론 공기 역학적 특성, 구조적인 한계상 스포츠카랑 함뜨자 하면 결국 처발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수단보다는 주로 배달이나 퀵서비스 같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취미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이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붕이나 외벽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일절 없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을 유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레저용 스쿠터 시장을 노리고 출시됐으나 정작 배달하는 사람밖에 안 타는 혼다 PCX125, 그리고 요거를 저격해서 나왔어. 좀 더 이제 레저용으로 타라고. 근데 요것도 배달하는 데 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조. 오토바이를 타려면 먼저 면허를 따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소형 면허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했다면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에 차량보험 가입 후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 후 번호판을 발부받고 운행하면 됩니다. 원래 이번 파트에서 오토바이 조작범 등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만들다 보니 퀄리티도 좋지 않고 쓸데없이 내용만 길어져서 전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촬영하신 실전 강의 영상이 차고 넘치니 조작법이 궁금한 한국인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 면허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고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2종 소형을 따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면허 1종 2종으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똑같은 오토바이들을 운행할 수 있어요. 상위 호환이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보다 자동차 1종 2종 면허가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이걸 따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따로 잘 안 땁니다. 그냥 자동차 면허를 따버리지. 125cc 미만의 그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다녔던 게 자동차 면허로 손쉽게 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25cc 미만으로 돼 있는 오토바이들을 많이 탔습니다. 그 이상은 오토바이 전용 면허를 따야 돼요. 청룡쇼바 순베이 올렸어요. 여기까지. 청룡쇼바 서커스단. 오토바이 탈 줄 모르는 경찰을 대신해서 경찰서로 직접 운전하여 출두하는 모습. 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탈 줄 몰라서 경찰을 태우고 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자, 2종 소형 면허는 이제 125cc 이상이 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필요한 면허거든요. 근데 여기 면허에 굴절이라는 악명 높은 개쌉 억가 코스와 두 바퀴인 이륜차 특성상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면허 시험장 기준 합격률이 10%가 안 되는 취득하기 매우 어려운 면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굴절인 것 같죠? 이게 억가 코스라고 하는데 하다가 금 밟았네?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굴절하고 여기 대시가 굴절 맞겠죠? 넘어가면은 탈락. 경력이 있는 사람도 대부분 이 굴절 코스에서 광탈하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되거나 빨리 취득하고 싶다면 학원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학원은 10시간 동안 코스 뺑뺑이를 돌고 뺑뺑이 돌 때 타던 바이크 그대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3개월 동안 시험장에서 5번 광탈하고 결국 학원 갔습니다. 아, 배우님도 3번 만에 붙었다고 합니다. 마의 굴절. 이거 어렵습니까? 배우님 굴절 어려워요 여기? 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멈춰도 안 되나? 이거 어떻게 떨어져 저걸? 어떻게 가라는 거야? 난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붙는데. 아 이게 어떻게 가? 확 꺾어야 돼? 멈추면 안 되고 땅에 발이 닿아도 탈락. 일정 속도에서 샥 꺾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의 종류. 오토바이 차급이 있죠. 50cc 미만 경영 이륜차가 있고 100cc 미만 소형 이륜차, 125 미만 중형 이륜차, 260 초과 대형 이륜차로 분류되나 법적 구분으로 등록시나 보험가입 시에 쓰이는 구분일 뿐 대중적으로는 1000cc를 4등분해서 부르는 엔트리급,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에 추가로 속칭 뿔뿔이라고 불리는 50cc 미만 경영 바이크와 오버리터급이라고 불리는 1000cc 초과 바이크도 있는데요. 50cc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동네 마실용 바이크, 뿔뿔이라고 불리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텍트로 대표되는 클래스입니다. 50에서 60km 전후이며 2009년 이전까지는 등록이나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사실상 자전거 취급으로 어르신들의 동네 마실이나 단거리 배달용으로 많이 쓰이던 클래스였으나 자동차법이 개정된 이후 등록 및 보험가입이 필수가 되어 2022년 현재 한국 시장에서 신차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상 사멸된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과 비싼 보험료까지 내가면서 굳이 출력도 낮고 고바위도 못 올라가는 50cc를 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안 8세 혼다 벤리 50S 요거는 저랑 같이 살 때 타고 다녔던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이동수단이 뭐였냐, 흰색 라세티 프리미엄 하나라 혼다 벤리 50S가 있었어요. 라세티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크루즈예요. 크루즈랑 똑같은데 그때는 이제 대우차여가지고 차명이 달랐어요. 그거 타고 다녔고 아마 기안 8세 작가님도 나와 같이 그냥 말리부 샀잖아요. 그 인터넷에 만연해 있던 현기차 그 욕하고 다니면서 쉐보레 옹호하는 전단지 비슷하게 그 글 쓰는 분들 있거든요. 거의 좀 속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인터넷에 현기차 타면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이 써놓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기안 8세 작가님도 좀 대우차 그때 산 이유가 좀 그러지 않았나 좀 싶어요. 그거는 안 바꿨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대우차 타던 사람들이 이제 쉐보레로 넘어가면서 쉐보레 마크로 로고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안 8세 작가님은 안 바꿨었고 그때 특히 많이 바꿨던 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죠. 스파크 그거 이제 바꿀 때 쉐보레로 바꿔 트랜스포머에 등장해가지고 그게 그 마크를 쉐보레로 바꾸면 이쁘거든. 그래서 바꾸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되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기안 8세 작가님은 어디 갈 때도 요거 타고 슝 갔다 오더라고. 라세티 프리미어는 잘 안 탔어요. 왜냐면 라세티 프리미어를 타면은 거기가 주차가 좀 헬이어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면은 다시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차를 끌고 나가지를 않는 거야. 그 주차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서터레스라서 그래서 요거 타고 다녔어요. 실제로 요거 많이 타고 다녔고
그래서 결국 라세티 프리미어는 금방 팔았어요. 저랑 자취하면서 홍대 근처가 이제 주차가 힘들고 홍대 그 공영 주차장은 너무 비싸고 이래가지고 대림 혼다 텍트 50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충주 건국대 다녔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논밭이 엄청 많습니다. 학교 근처에 논밭이 쫙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아토피가 싹 나왔어요. 그 정도로 공기가 좋습니다. 학교를 다녔을 뿐인데 요양 생활이 됐어요. 논에서 만들어내는 그 산소들, 겨가 만들어내는 산소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로 나 대학교 1학년 때 소 본 것 같아. 소. 외양간 소가 아니고 그 현역으로 일하는 소, 쟁기 이게 끄는 소 본 것 같아. 그때 내 기억으로는 좀 약간 충격이었던, 소가 현역으로 일을 하네? 경운기한테 다 비켜준 줄 알았는데.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못 본 것 같아. 근데 몰라, 내 환상일 수도 있어. 내 환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 봤다. 거기서 그 아토피가 나을 정도로 논밭이 많았는데 나랑 이제 동기인 친구 한 명이 텍트를 끌고 다녔어요. 요게 30만 원에 샀대. 그때 당시 통학용으로 썼어요. 하구도 뒤에 한 명씩 태우고 다녔단 말이야. 야, 이거 괜찮아요. 아,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살까? 이랬었어. 그리고 이게 따로 보면 아시겠지만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막 어떻게 했냐면 번호판을 이쁜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달았어요. 막 일본 번호판 같은 거 있지. 막 스쿠터 꾸미기용으로 사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뭔지 알죠? 이때 당시 50cc 미만에 막 많았거든. 막 고릴라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막 되게 작은 장난감 같이 생긴 바이크들도 유행했었거든요. 이게 요즘에 왜 안 보이나 했더니 나도 몰랐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다 번호판을 다 붙여야 돼가지고 필수가 됐다는 거지. 이제 번호판을 이제 안 붙이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안 붙여도 됐었거든. 엔트리급 50에서 125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차 면허로도 탈 수 있는 오토바이죠.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최대 배기량이며 대한민국 등록된 바이크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 오토바이들도 대부분 이 원동기급입니다. 작은 배기량이지만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가장 수요가 많은 클래스인지라 커여운 미니 바이크부터 스포츠 바이크, 빅스쿠터까지 의외로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가 출시되는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125cc 바이크라면 시내 주행에서 문제가 없지만 국도를 달리기에 조금 아쉬운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한 거를 알고 있네요. 혼다 CBR 125 이거 타고 싶었다고 막 말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자동차 잡지를 누가 계속 사왔거든. 그래서 계속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커여운 미니바이크 혼다 MSX 125. 자, 이렇게 있습니다. 쿼터급은 이제 1리터에서 이제 4분의 1이죠. 250부터 시작하는 쿼터급 500cc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바이크를 탄다고 하면 이 쿼터급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며 이 급부터는 자동차에 꿀리지 않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국도에서 자동차의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체도 가볍고 출력도 준수하며 다루기도 쉽지만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정도라면 자연스럽게 고배기량 대형 바이크에 눈이 가게 되는지라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대형 바이크로 올라가기 전 감을 잡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클래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종종 고배기 바이크까지 올라갔다 가볍고 편한 게 타고 싶다면 다시 쿼터급으로 내려오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요런 거 같아. 쿼터급도 충분히 탈 수 있는데 그 위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를 노리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쳐가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위에를 상정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타다 보니까 위급이 보이니까 뭐 예를 들어 소나타를 사니까 그랜저가 보이니까 소나타까지 타도 무방한데 그랜저가 이제 보이니까 그랜저도 또 이제 타게 되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쿼터급의 대표 입문차 야마하 YZF R3입니다. 미들급입니다. 600에서 800cc 미들급이라고 불리는 클래스 1000cc의 2분의 1이죠. 슈퍼카를 제외하고 가속력과 최고속에서 일반 자동차들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급부터는 바이크 가격도 기본 10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며 출력이 자동차를 능가하기 시작하는 만큼 유지비도 자동차와 비슷해집니다. 쥐어짜면서 타는 스타일이라면 연비도 자동차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배기량이 커지고 엔진이 커지는 만큼 차량 무게도 통상 200kg 전후로 무거워지기 때문에 숙련된 라이더가 아니면 조작이 힘들어지며 원동기나 쿼터급처럼 자유롭게 휘두르면서 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뭐 사고가 나면 이제 얌전히 타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필자가 타는 기종인 혼다 CB650F. 근데 이거 막 무거우면 막 쓰러지면 뭐 세우는 것도 힘들지 않아? 그죠? 힘이 없으면 이거 못 타겠네 아예. 이것도 좀 힘이 있어야지 좀 타고 다니지. 근데 이거를 타는 이유가 있겠죠. 요 쿼터급에 비해서 뭔가 쭉쭉 나가서 그런가? 나는 그냥 딱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못 멈추나 봐. 250에서 한 300, 400이면 되지 않아? 근데 뒤에 보면 이제 리터급도 있습니다. 리터급. 오토바이 제조사의 기한급 모델이 포진되어 있으며 이 급부터는 사실상 출력 비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본 200마력 이상 엔진에 최고속 시속 300km 이상을 뽑아낼 수 있고 슈퍼카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함뜨자 하면 결국 처발림. 이 클래스의 스포츠 바이크들은 슈퍼바이크라고 칭합니다. 스로틀을
살짝만 감아도 넘치는 출력 때문에 앞바퀴가 들리면서 확확 튀어나가며 내가 바이크를 조작한다는 느낌이 아닌 내가 바이크에 매달려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짝만 감아도 슉 날아가서 바이크가 나를 조작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화같이 딱 봐도 근육질이야 그냥. 그죠? 대표적인 슈퍼 스포츠 바이크 BMW S1000RR 거의 원펀맨의 그 흑인 S급 바디빌더 로니 콜먼 프로비까리 같아. 이를 딱 보다가 보니까 오버리터급 요거 뭐 넘는 거야. 넘는 거 1000cc가 넘어가는 거대한 엔진 때문에 무게 자체가 상당하다 보니 빠릿빠릿한 운동 성능이나 최고 출력보다는 토크 위주의 엔진 세팅에 휠베이스를 늘려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을 추구하는 크루저와 투어링 바이크들로 이루어진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루저로 유명한 할리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클래스입니다. 골드윙 나 이거 봤는데 우리 동네에 있어가지고 골드윙은 무슨 그거 같아. 후레쉬맨 같은데 나오는 막 그런 거 같이 돼 있어. 점포 사장님이 이거 있어가지고 항상 그 점포 앞에 이거 골드윙 빨간색 해놨거든. 그때 막 얘기가 막 오토바이 막 4천만 원이라고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항상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거 살 돈으로 차를 사는 게. 그럼 또 말합니다. 차도 사고 이것도 사는 거라고. 오토바이의 장르. 이번에는 오토바이의 장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토바이 조예가 깊은 한국인분들은 이번 파트를 보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엥? 저건 R차가 아니라 F차 아니야? 저건 클래식이 아니라 스크램블러잖아. 이 새끼 순 발못이구만. 네, 맞습니다. 바이크의 장르라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바이크의 둘레 안에서도 시트의 형상과 핸들의 높이에 따라 R차와 F차가 나뉩니다. 그 외 다른 장르들도 이런 식으로 하위 장르로 무한한 가지치기가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언급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장르 설명회가 아닌 기종 설명회가 되어버리고 PPT 분량도 미친듯이 늘어나는 관계로 개방장이 힘들어하겠죠? 그건 즐거운 일이지만 만들어야 하는 제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큼직큼직한 구분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바잘할 한국인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바이크 R차 혹은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차량인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숑카라고 부르는 장르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요. 트랙을 달리는 경주용 오토바이에 등화를 달아서 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만든 물건입니다. 특징은 공기 저항 감소를 위해 카울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껍데기를 둘러져 있으며 날렵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단점은 태생이 트랙을 달리는 경주용 바이크인 만큼 라이더의 편의성은 개나 줘버린 장르입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 핸들이 낮게 깔려있고 스텝이 뒤로 빠져있어 엎드린 채로 타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고문이나 다름이 없어 슈퍼 스포츠 바이크를 탈 경우 여름에 가랑이 사이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엔진열을 참는 것도 곤욕입니다. 몇몇 스포츠 바이크들은 레이싱용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지 원가 절감인지 모르겠지만 기어 포지션 센서와 기름 게이지가 없는 기종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좀 불친절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원래 경주용으로 만든 거라는 인식을 주게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가 절감인지 모르겠는. 기름 게이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면은 앞에 오토바이 카울이 붙은 채로 한번 넣고 몇 킬로 타는지 세서 넣어야 돼. 그래요? 흔들어 보면 소리나. 따서 보거나 흔들면 된대요. 그러니까 왜 따서 보거나 흔들게 하냐고. 체크하게 해주면 되는데. 자, 네이키드는 카울을 벗긴 장르입니다. 카울이 없어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엔진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기계적인 매력이 넘치는 장르입니다. 스포츠 바이크와 다르게 시트고는 낮고 핸들은 높아서 스포츠 바이크에 엎드리는 자세가 아닌 의자에 앉는 듯한 편안한 자세로 라이딩이 가능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주행적인 어떤 이점은 포기한 대신 타는 사람 좀 약간 친화적으로 타기 좋게 만든 거죠. 단점 못생겼어요. 단점은 못생겼어요. 대부분 네이키드 바이크들이 곡선형 시트와 툭 튀어나온 헤드라이트 덕분에 사막이나 메뚜기 같은 곤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키드를 아예 대놓고 벌레 오토바이 벌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벌레라고. 근데 여기 아예 기계적인 매력이 넘치는 장르라며. 근데 못생겼대. 그냥 본인이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싫어해서 그런 거 같은데? 클래식 20세기 초엽에 생산된 최초의 바이크가 떠오르게 하는 장르입니다. 과거의 오토바이와 같이 간소한 프레임에 단기통 또는 2기통 엔진, 동그란 원형 튜브 타이거를 사용하는 스포크 휠이 특징입니다. 클래식함을 강조하기 위해 LED 램프가 대중화된 지금도 일부러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거나 안장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기종도 있습니다. 감성을 중요시하는 대신에 성능이 좀 떨어지고 패션 바이커들이 많이 타는 장르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할리 데이비슨? 그게 성능이 가격만큼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수제로 이렇게 뭐 해서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해서 그 소리가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타려고 하는 거래. 그래서 요것도 다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용자가 점점 줄고 있대. 그 할리 그 사는 사람들이 옛날 그 할리 감성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타고 할배들이 많이 탄다고. 유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그만큼 가격만큼 안 따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에 관해서 글 쓴 거 있는데 그거 주워들어서. 단점은 사실상 감성을 제외한 대부분입니다. 성능이 특출난 것도 아님에도
외에도 동급 타 장르에 비해 가격은 이상하게 비쌉니다. 메이커 브랜드 고배기량에 한정해서요. 클래식 라이더들은 이를 갬성값이라고 표현합니다. 빅싱글이라고 불리는 고배기 단기통 엔진이 달려있는 기종은 어마어마한 진동 때문에 한번 타고 나면 온몸이 얼얼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튜브가 들어간 스포크 휠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어 나갔다가 펑크라도 나면 답도 없어 바로 용다랭입니다. 빵꾸 나면은 그걸 어떻게 즉석 수리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유통되는 125cc 클래식 바이크 중에 메이커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오토바이가 그럴싸한 외국 브랜드로 둔갑해서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 바이크를 입문할 생각이라면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리핀에서 지푼이 탈 때 뒤에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푼이 이렇게 탈 때 요금 내고 이렇게 뒤에 앉는 건데 막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달려서 가면 요금 안 내도 돼요. 좌석에 앉은 사람만 돈 내. 맘대로 막 매달려서 탈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막 타 그냥. 근데 차가 큰 건 아니고 카니발 정도 크기예요. 차가. 그리고 차가 되게 노후화돼가지고 속도도 안 나와. 자, 크루저. 우리나라에서 흔히 할리 데이비슨으로 통하는 장르입니다. 수천 킬로에 달하는 미 고속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생된 장르며 높은 핸들에 매우 낮은 시트고 앞으로 뻗어있는 프론트 스텝으로 포지션이 매우 편하며 거대한 2기통 빅 트윈 엔진이 특징입니다. 맞아. 이 엔진에서 무슨 그 특유의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 고동감과 엔진 사운드는 다른 장르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묵직하고 앞바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죠? 단점 가격이 비쌉니다. 저렴한 크루저 바이크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할리 데이비슨 크루저 모델이면 어지간한 국산 중형차 귓방맹이 때리는 가격이 나옵니다. 차값이 비싼 만큼 수리 부속이나 기타 튜닝 용품 값도 아주 사악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토크에 몰빵된 엔진 세팅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훨씬 낮은 아래급 스포츠 바이크에 비해 속도가 안 납니다. 태생이 장거리 고속도로용으로 나온 바이크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계속 신호를 받고 서다 가다 하다 보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무거운 차량 무게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스쿠터. 차대가 바닥으로 깔린 언더본 프레임을 사용하여 타고 내리기 편하고 원심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어 조작이 필요 없고 조작법을 따로 익혀야 하는 일반 바이크와 달리 자전거만 탈 줄 알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엔진이 뒷바퀴 하단부 스윙함에 붙어있기 때문에 안장을 들어 올리면 다른 바이크에 찾아볼 수 없는 수납 공간인 트렁크가 존재하고 조작의 편의성 때문에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배기량이 높고 스포츠 성능을 높인 빅 스쿠터나 디자인이 매력적인 클래식 스쿠터도 존재합니다. 이걸 많이 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냥 감으면 가고 안 감으면 멈추고 굉장히 조작이 쉽습니다. 단점은 재미가 없습니다. 땡기면 가고 잡으면 서는 건 매우 편하지만 즉각 도로 상황에 맞춰서 스로틀을 당기고 RPM에 맞춰 기아를 조작하며 레브 매칭이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다른 매뉴얼 바이크에 비하면 조작하는 재미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바이크를 처음 접한다면 스쿠터도 아주 재미있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바이크를 조작할 줄 안다면 교통수단이나 돈벌이가 아닌 재미로서 스쿠터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오, 계속 가. 이 스쿠터로도 가능해 하네요. 요건 따로 다는 거야? 청계천 가면 이런 오토바이 많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잔뜩 달아가지고 마개조에서 테이프로 막 발라가지고 막 윈드실드 같은 것도 막 만들고 여기도 막 아래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들고 옆에까지 계속 만들던데 다. 오토바이 안전장비. 오토바이를 탈 때 필요한 것은 오토바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다르게 라이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1도 없기 때문에 라이딩 시에는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원래는 제가 쓰는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으나 작성하다 보니 자칫 광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작성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헬멧 이만큼이 갈렸어요. 와, 이게 없었더라면 뭐가 대신 갈렸을까? 여기 갈렸네. 여기가 싹 갈렸네. 이게 없었더라면 날아오는 위험물과 충돌 등 사고 시의 충격으로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안전 장비 중 법으로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헬멧밖에 없음을 봐도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묘하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표만 보고 구매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10만원대 이상 하는 메이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풀페이스 헬멧. 가장 탁월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사실상 모든 바이크에 권장되는 헬멧입니다. 처음 착용하면 숨쉬기도 갑갑하고 시야도 답답하지만 적응되면 괜찮습니다. 요거 거기도 쓰잖아요.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오픈 페이스 헬멧. 수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경찰이나 배달원들이 사용하는 헬멧입니다. 턱 부분이 뚫려있어 풀페이스 헬멧에 비해 시야가 좋고 헬멧을 쓴 상태로도 식음료, 주식이나 흡연이 용이하지만 턱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목. 쓰지 마십시오. 머리를 제외한 얼굴 부분은 보호하지 못하는 단속 피하기용 헬멧입니다. 이게 꼭 앞에 안면부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없으면 얼굴이 이렇게 갈리죠. 이렇게 됩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사진 왜 이렇게 무섭지? 사실 막 잔인한 사진은 아닌데 되게 무서워요. 이게 너무 무서워. 장갑, 관절부와 손바닥을 보호하는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손목 위까지 올라오는 롱 글러브와 손목까지만 올라오는 숏 글러브가 있습니다. 자켓, 팔, 어깨, 척추, 가슴 보호대가 내장되어 있는 라이딩 자켓입니다. 일반 의류 매장에서 파는 라이더 재킷이라고 불리는 가죽 자켓은 보호 장비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보호대가 들어간 오토바이 전용 라이딩 자켓을 사용해야 됩니다. 뒤에 여기가 뭐 이렇게 좀 잡아주나 봐요. 딱딱한 게 있나 봐. 경주하는 사람들
슈트는 에어백도 들어가 있음. 그래서 이런 거 막 다 하면 엄청 불편할걸요? 생활하는데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에 다 해서 하는 거라. 부츠 발목과 발, 정강이를 보호하는 신발입니다. 처음 착용하면 걷기도 불편하고 기어 변속도 어렵지만 적응되면 괜찮아집니다. 슈부츠와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롱부츠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부담스럽다면 스니커즈 형태 일반 신발처럼 생긴 라이딩 부츠도 있지만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야 이거 봐. 이거 여기까지 하면 완전 진짜 라이더죠. 라이딩 팬츠, 보호대가 노는 걸 막기 위해 스키니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내 마모성이 강한 케블라 재질로 되어 있는 라이딩 진도 있지만 가격이 매우 비쌈. 골반과 무릎 보호대. PPT 한번 만들어 보려고 10년 전 대학 다닐 때나 써봤던 파워포인트도 깔아보고 자료주사도 하고 오랜만에 학교 다닐 때의 기분을 느끼며 제작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모두 양아치처럼 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장구를 사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에 주의하면서 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설명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전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없어지길 바라며 오토바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재밌었어요. 실제로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탈까 저거 탈까 하면서 했던 그런 재미, 내가 소비자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뒤에서부터는 사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PPT로서의 재미가 아니고 내가 소비자가 됐을 때 요거저거 고르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 밥맛이 확 떨어지면서 밥을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 사실상. 안 그러면 뭐 사고 났을 때 다 갈리거나 다칠 거 아니야. 근데 역설적으로 요런 거를 불편한 걸 다 챙겨가면서 탈 정도로 매력이 있는 탈 것이다 해석하면 좋겠죠.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갈려?